의학 트럼프 뒤것이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점령, 이게 사실일까요? 아직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삿대질을 해가면서 그야말로 싸웠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와 벤스 부통령이 젤렌스키를 모욕하면서 윽박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입니다, 딱 4월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하겠어, 잠시 중단하겠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잠시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하면 우크라이나는 과연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러시아와 전쟁에서 이게 제대로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지금 2022년이에요. 1월 24일 날 전쟁이 터진 날입니다. 그때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우크라이나 지원 상황을 보면 미국이 1,141억 5천만 유로입니다. 전체 지원 금액의 43.6%나 차지합니다. 유럽연합은요, 전체 국가들 전체가 1,131억 4천만 유로입니다. 42.3%예요. 영국은요 148억 1천만 유로, 5.5%에 해당됩니다. 기타 나라들 우리나라도 있을 거고 일본도 있을 거고 다른 나라들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250억 7천만 유로, 9.4%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단연 말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원 규모가 많았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 지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1,141억 5천만 유로를 계속 지원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앞으로 지원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계속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커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는요, 크림반도를 비롯해서 남부에 3개 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의 일부를 장악하고 있고요. 이것을 생각을 하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지원이 안 따라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장이 굉장히 넓죠. 남부 전체 지역이니까 전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전장이 넓은데 여기에 군비는 엄청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유럽이 계속 그러면 부담을 하면 되지, 2배로 부담을 하면 상관없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럽이 부담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도 유럽은요, 유럽의 부담이 42.3%나 되는데 이거 허덕허덕하고 있거든요. 왜? 미국은요, 유럽보다 더 많이 지원하는데도 지원 규모를 보면 GDP 대비 0.5%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독일은 현재까지 0.7% 부담을 했고요. 네덜란드는 1.0%, 덴마크는 2.4%까지 부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유럽의 재정이 탄탄하고 좋다 그러면 계속 지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GDP 대비 부담액이 계속 커지면 불가능합니다. 지원 계속 못합니다. 지원을 계속 못하면요,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당장 전선에서 러시아한테 바로 밀려서 우크라이나가 점령당하거나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 지원한 무기의 재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재고가.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 5억 8,800만 달러를 지원했는데 이거 지원 안 한다. 국사포 9억 7,700만 달러 지원했는데 안 한다. 방공 시스템 15억 1,300만 달러 지원했는데 안 한다. 탱크 6억 3,400만 달러 지원했는데 안 한다. 장갑차 6억 6,900만 달러 지원했는데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장갑차에 남아있는 거 기름 쓰고 장비가 고장나면 부품을 공수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탱크에 포탄이 떨어지면요. 비행기에 포탄이 떨어지면요. 국사포에 포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연장 로켓에 로켓이 빠지면 아무리 장비가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는요. 이거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다. 얼마나 걸릴 거냐. 미국이 아예 전면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안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3개월 안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진짜 충격적인 상황이 되겠죠.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점령당하고 나면 그 다음은 괜찮을까요? 폴란드는 괜찮을까요? 몰도바는 괜찮을까요? 불가리아는 괜찮을까요? 계속 과거에 말입니다. 소련을 만들었을 때처럼 계속 밀고 가겠죠. 그러면 유럽의 코앞까지 밀고 갈 겁니다. 이러니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멈춘 게 이게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법은 찾아야 되겠죠. 해법은 찾아야 되겠지만 해법을 찾기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미국은요. 젤렌스키 대통령 퇴진해라 이거예요. 퇴진해라. 퇴진하면 협상의 어떤 이야기를 물꼬를 터주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참 이것을 보니까 강대국의 논리 진짜 무섭죠. 6.25 전쟁을 치른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를 보고 젤렌스키 사태를 보니까 무섭지 않나요? 아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움직임 앞으로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돼요. 우크라이나가 군비 지원을 안 한다 이것도 문제지만 대한민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군비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도 사실상 두 동강이 나져 있는 나라잖아요. 북한에는 김정은이가 난리를 치고 있고요. 남한은 한 나라 같지만 이거 분열이 돼서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있거든요. 심지어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할 정도까지 가 있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국군이 다 했다 그런 말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도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관여하기 시작을 해서 이게 마치 우크라이나 다루듯 대한민국을 다루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누란 지위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체로 말입니다. 충분히 위기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대한민국은 리더십이 없잖아요. 누군가 통제할 사람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우크라이나처럼 온다. 그래서 제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들도 막막할 겁니다. 한 손에는 안보라는 칼을 들고 있고요. 다른 한 손에는 통상이라는 칼을 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무자비하게 휘둘고 있거든요. 무자비하게. 마치 말입니다. 자유진영의 적국이든 아니면 동맹국이든 상관없습니다. 미국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다가올 수 있는 그 위험도 저는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단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단합을 못하고 있으니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진짜 답답할 따름입니다. 나라는 누란 지위에 있는데 권력자들의 욕심은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사람들만 많아지고 있으니까 한심할 노릇이죠. 저도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심각한 상황에 놓일까 봐 두렵습니다.